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의 럭키 형입니다. 제가 이제 올려준 분석 영상을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분석 영상보다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나 계산기 같은 걸 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투자를 하시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보통 일반 분들은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큰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아니면 경제적 자유, 다양한 이유 있지만, 당장 월급으로 모아서 이룰 수 없는 것들을 좀 빠른 시간 내에 수익률을 얻어서 이제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한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일상에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해서 어느 기업에 소속이 되고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을 하는데, 월급으로는 이제 좀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무리한 투자를 한다고 봐요. 수익률 높은 이제 종목, 변동성 높은 종목들을 하고 하는데, 하지만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경제 활동하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 활동하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아니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저도 그랬지만은 3천만 원, 5천만 원, 1억 이렇게 모으면 이제 투자를 시작해야지, 이런 자기만의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액수로 얼마나 모으고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들고 있는 현재 현금 순자산, 저축하고 있는 돈을 보고 자세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이제 경제 독서 모임에서, 저도 초보지만 그래도 좀 경력이 있으니 미국 주식으로 이제 처음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되고자 이렇게 강의를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현금 흐름 수익률인데, 이제 보면 이제 우리 S&P 500의 수익률 9%, 나스닥이 한 연평균 12에서 14%잖아요. 나스닥은 모르겠는데 S&P 500으로는 사실 경제적 자유 얻기가 사실 좀 모순이 많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봐야 되고, 내가 월 현금 흐름이 얼마인지도 봐야 되고에 따라 달라서, 차라리 진짜 월 현금 흐름이 좋은 사람들은 S&P 500에 좋을 수도 있는데, 아닌 사람은 좀 더 전략적으로 봐야 됩니다. 사실 S&P 500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자유 20년, 30년 적립하는 게 들고 있는 것조차 좀 힘듭니다. 이걸 보고 내가 언제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지,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지, 지금 늦은 건지 볼 수 있는 간단한 자료인데, 예를 들어 이제 사회초년생 1년 정도 해서 일을 했고 1,000만 원 정도 모았다고 치면, 월 300만 원 받고 지금 절반 정도 지금 모으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월 현금 흐름이 한 150만 원 됩니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표가 나오는데, 누적 현금 1,000만 원 기준에서 1년 차에는 180% 수익, 2년 차 64% 이렇게 쭉쭉쭉 갑니다. 그러면 이제 S&P 500을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내가 한 10년쯤 됐을 때, 9년 차 됐을 때 이제 슬슬 투자를 준비하면 되겠구나 하면 사실 늦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을 보셔야죠. 인플레이션 보면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적용을 하면 100만 원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을 그냥 3%로 기준을 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0년 차에서는 사실 내 자산이, 현금 가치가 26%가 날아갔습니다. 26% 날아가서 사실 1억 7천만 원이 아니에요. 현금 가치가. 그러니까 10% 이렇게 늘어났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사실 더 빠른 속도로 높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땐 이때부터 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급이 늘어났다고 칩시다. 월급이 신입사원 그래도 한 3% 늘어났다고 치면, 이제 이 정도 이제 결과가 있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이전에부터 사실 3년, 4년 차부터는 투자를 준비를 들어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1년 정도 소요가 걸리니까, 적립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치면 10%는 아니라도 한 15%, 13% 정도 수준으로 최대한, 그 이상 되면 좋고,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매번 목돈을 모았다 그러면 5천만 원 기준으로 따지면 이 수준이라 하면, 이제 3년 차부터, 2, 3년 차부터 벌써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이번 연도는 지나고, 그러면 이제 1억이 가지고 있다고 치면 이미 늦었죠. 이미 늦었습니다. 사실 현금 가치는 많이 녹아 있는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비교하면 1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내가 지금 투자를 진짜 해야 되나, 그럼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이런 직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내 월 현금 흐름이 연수익률이 몇 %인지 보여야 되는 거죠. 이제 다음 계산기를 보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좀 어지럽긴 한데 결론은 여기만 보시면 됩니다. 이 표만 보시면 되는데 이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위에 작성해 줘야 됩니다. 지금 이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파킹 통장에 이제 1억이 있다고 치고 예금 적금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배당 성장주도 없고 아예 자산이 없고 현금성 자산만 있는 사람 기준에서 그러면 이제 월간 현금 흐름이 아까 150만 원 쳤을 때 뭐 연 1,800만 원에 모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익률 적어주면 되는데 일단 3.5, 3.5, 3.5 적었습니다. SCHD 기준으로 성장주는 나스닥으로 갈게요. 나스닥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현재 포트폴리오는 진짜 현금 100%만 들고 있고 미래에는 이제 1억 1,800만 원 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여기는 사실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밑에 값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단계이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연간 자산 예상 수익률 보면 지금 매도 이런 거 없으니까 이걸 볼게요. 그럼 18%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2억이 있는 사람이면 9%로 또는 S&P 500 수익률 그래도 만약에 2억 기준에서 예금이 1억이 들어가 있다. 1억이 들어가면 여기는 이제 파킹이 1억 월 150에서 이 한도 내에서 여기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럼 내가 적금을 연 1,000만 원씩 하겠다. 이렇게 입력하면 이렇게 알아서 수식이 물립니다. 아까보다 수익률이 올라가죠. 연 이제 배당을 받으면서 10.9%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 기준으로 볼게요. 뭐 지금 자산이 2억인가 2억으로 맞춰 보겠습니다. 파킹 통장에는 1,000만 원만 있고 예금 적금 없습니다. 배당주에 예를 들어 저나 JPQ 이런 걸 좀 선호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제 1억이 있다고 칩시다. 9천만 원 남았으니까 9천만 원은 이제 성장주에 투자했다고 칩시다. 이제 배당은 JPQ는 10% 보수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이 이렇게 된 거죠. 현금리 14%, 배당 50, 성장 45%입니다. 주식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150만 원으로 현금은 이제 50만 원만 남겨놓고 100만 원은 배당이나 성장은 반반 가겠다. 1,000만 원씩 하면 500만 원씩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보겠습니다.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 보면 수익률 20%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예 뭐 성장주에 몰빵한 사람이라면 아예 달라지겠죠. 하면 21%입니다. 뭐 근데 생각보다 크지 않죠. 왜냐 JPQ가 월 배당 10%까지 주니까 차이가 나진 않는데 이런 걸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봤을 때 현금 비중 때문에 이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지 늘어나는 나의 자산이 뭐 인플레이션에 녹지 않는지를 조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현금으로 많이 모았던 사람 예를 들어서 한번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5억을 들고 있다고 치고 예금을 4억을 들고 있고 CMA 통장에 들어갔다고 치면 그리고 파킹 통장에 아예 빼고 똑같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뭐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제 6.8% 수익률이 납니다. 이 소비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 내가 소비를 얼마큼 줄일 것이다 하면 현금성 자산으로 넘어갑니다. 결국에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 지금 사실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예요. 진짜 능력이 좋아서 현금 흐름성이 너무 좋아서 진짜 만약에 월 뭐 1,500, 뭐 1,000만 원, 1,200만 원 버는 사람들 기준에서 예금을 800만 원 한다고 치면 말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수익률이 팍팍팍 떨어질 겁니다. 이분들도 사실 이제 자산이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2, 3년, 4, 5년 차에 이제 부터는 투자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든 뭐든 좀 우상향 할 수 있는 자산에다가 단순히 뭐 이렇게 경제적 자유 뭐 10억을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하는 영상보다는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이 정도를 알고 있으면 좀 투자를 하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좀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되거든요. 투자할 때 이제 현금 비중 제가 현금 비중을 하는데 우리가 현금을 계속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이 10% 정도에는 비중을 지켜가면서 자산을 모아가는 게 좀 올바르지 않나. 어느 정도 현금이 커지게 되면 예금이나 적금도 괜찮고 아니면 단기 채권이라든지 RP 계좌 같은 데다가 이제 이자를 받아가면서 최소한 이 퍼센트가 떨어지지 않게끔 올리는 것도 좋죠. 만약 이제 매도를 하게 되면 매도도 지금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매도도 만약에 성장주에 적당하게 매도를 하나 하치면 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이 나오고 다 계산을 때려놨습니다. 양도세 포함까지 다 뜨기 때문에 아마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시트를 제가 일단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유 현금, 보유 금융 자산, 그다음에 잉여 현금 흐름, 투자 수익률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 예상 잉여 현금이랑 소비 전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한도 안에서 여기서 끼워 맞춰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보라색 값만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초록색은 변수값이고 여기는 웬만하면 건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 현금성 순자산과 그다음에 지금 벌고 있는 월급과 쓰고 남는 돈이 연간 얼마이고 그게 내가 자산에 불어나는 속도에 몇 %의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번 자료가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주식을 럭키 여행이 되시길 바랍니다.